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암의 치유를 결정하는 결정적 제1의 요소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암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암 사망률 77배 만드는 충격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77배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본 어떤 요인보다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암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면 딱 이해가 돼요. 암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뭡니까 하면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겠네요 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암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생활습관이 그렇게 본질이라면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의 왜곡이 병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말의 특성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습관을 대신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암의 치유를 결정하는 결정적 제1의 요소예요. 그거를 나름 실험으로 검증했더니 77배의 차이를 내더라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잘 연구하시면 이 병은 어렵다던데 저 의사선생님도 어렵다던데 할 때 실망할 일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은 내가 지고 있고요. 그거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인 것이지 그분이 핵심이 아니라는 이 관점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역할이 1번으로 중요해요. 굳이 얘기하면 70% 영향이라고 해도 좋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30%라고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본질이 뭔지 엉뚱한 데를 가서 엉뚱한 헛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암이 낫는 환자와 낫지 않는 환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죠. 머리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모으고 이게 여기에도 일리가 있고 저기에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깊은 데까지 가는 좋은 방편일까? 그걸 우리가 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첫 번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으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방향은 알았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슴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는 약간 스테이트, 상태가 좀 달라요. 생각하고 감정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감정은 안 움직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어떤 같은 근원에서 출발했지만 상태가 달라요. 얼음하고 물같이. 여기에 감정의 응어리,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응어리라는 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들리지 않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가슴, 배 중에 제일 힘이 센 곳을 요 가슴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예수님, 부처님 얘기도 다 소음같이 들려버려요. 그래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메인바디, 잘 안 느껴지지만 토대가 되는 이 메인바디인 배까지 내려가요. 무의식이 의식보다 9배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잘 안 느껴지지만. 근데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좀 그것의 의미, 인식이 되면 처음에 머리로 방향 아는 것부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머리로 아는 거가 제일 편해요. 감정을 만나려고 하면 어떨 때는 엄청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해요. 직면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일 뿐. 유명한 명제가 있죠. 지도는 땅이 아니다. 지도 위에다가 건물 짓거나 콩 심고 팥 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리얼리티의 세상으로 들어오려면 감정적으로 와야 돼요. 감정이
반가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여기를 용기를 내서 들어와야 돼요. 가슴 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면을 하게 돼서 잘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이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여러 가지 증상과 뭐 종양 표지자 등등 암의 크기 막 줍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커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습관이고요.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적 패턴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에 또 소홀히 하면 얼마간 좋다가 1, 2년, 3, 4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방심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될 때까지 이걸 목표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생명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되게 무의식적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심장 뛰는 거, 온도가 체온이 뭐 50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계속되면 죽잖아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게 다 무의식적 패턴이에요. 그런 거는 의식으로 잘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의식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인간이 악으로 깡으로 그러다가 다 여기저기 막 혈압으로 터져 죽고 막 고온으로 막 타서 죽고 이럴까봐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암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세 가지에 중요하게 거쳐야 될 관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좀 여러 가지 것을 지혜롭게 아는 거고요. 가슴으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좀 아프다고 가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은 끈기가 필요해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끈기는 습관은 하루 이틀에 안 만들어지고요. 한 달, 두 달에 안 만들어져요. 대신 근데 한번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면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저절로 되니까. 그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한테 우리는 머리, 가슴, 배의 존재이고 요 배가 힘이 제일 세고 배가 9배 힘이 세다. 근데 여기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요 인식을 이해시키고 머리로 이해해도 도무지 실감이 안 나니까 몸으로 체득하게 하면 나중엔 결국은 알게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무의식의 이걸 알게 되고, 이게 유전자도 무의식의 파장이에요. 근데 암은 유전자 질환이잖아요. 습관병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